네, 1번 분들 오늘 뽑으신 카드를 보면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의 어떤 뿌리나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시기가 된다고 보이는데요. 가장 먼저 나온 별자리 카드를 보시면 사하우스 카드가 나와 있는데 집과 가족을 상징하는 장소거든요. 이 사하우스는 좀 바닥을 말하고 뿌리나 또 여러분의 삶의 근간들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특히 좀 건강에 대한 이슈라든지 또 케어나 휴식 이런 차원들을 강조하고요. 인간관계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좀 오랫동안 이어진 상태들, 가족이나 친구나 또 동료나 울타리 같은 사람들,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또 나머지 카드들을 연결해보면 이제 이번 여름에 1번 분의 경우에는 특히 더 어떤 개인적인 삶이나 가족이나 가정생활들, 건강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돌보는 시기고 또 그게 두각이 되는 때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 쉽게 지치게 될 수도 있고 좀 체력적으로 이제 활력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건강들 그런 걸 돌보시는 게 중요하겠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 가족 중에서 이제 가까운 분들 중에서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특히 신경 써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요. 오늘 카드들 읽어보면 어쩌면 1번 분들에게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건강일 수 있는데 최근 건강을 좀 신경 쓰지 못하셨던 그런 메시지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고 또 어떤 돈 버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모든 걸 다 이룬다고 하더라도 건강을 놓친다든지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의 울타리 같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인생의 목적이나 의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특히 나의 건강, 또 가까운 사람들의 건강 이런 부분을 꼭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언 카드도 보시면 자연과 더불어서 힐링을 해야 한다 이런 천사 메시지도 나왔는데요.
자연과 함께 하라. 이거는 약간 여러분의 일상에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연이라는 거는 좀 언제나 약간 변함없이 사계절의 순환을 겪거든요. 오늘 또 운명의 수레바퀴가 나오기도 했기 때문에이기도 해요. 봄에는 생명이 피어나고 또 어떤 여름에는 활짝 만개하고 또 가을에는 열매를 맺고 겨울에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도 새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환의 주기를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체적인 건강들 또 정서적인 건강 이런 것들이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 이번 여름에는 중요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보다도 오늘 카드들의 흐름을 보면 1번 분들은 그래서 몸과 마음의 균형이라든지 여러분 삶에서의 일과 개인적인 생활의 균형들 또 인간관계 안에서의 균형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한 번씩은 좀 쉬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특히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 1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는 가능하면 여름 휴가도 좀 자연과 함께 또 사람이 많지 않은 곳 그렇게 잠시 떠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고향에 여러분이 쉴 수 있는 곳이 있으시다든지 특히 찾아뵙고 싶은 어떤 어른들 이런 분들 계시면 여름에 찾아뵙고 그런 분들의 건강이나 생활 여건 이런 것도 돌봐주시면 좋겠죠. 이제 그래야 나중에는 내가 그때 잠깐 가서 뵐 걸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고 또 그 시간들이 일단 1번 분에게 힐링이 될 거고 휴식이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특히 오늘 완즈 기사 카드가 양쪽에 나온 걸 보면 1번 분들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좀 활동적인 성향이 어느 정도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면 이번 여름에는 이렇게 카드가 2장 나온 걸 보면 어떤 저돌적으로 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이번 여름에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카드들이 다 조금 여행이나 이동수도 말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정해져 있거나 좀 이런 흐름도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지금 카드들을 보면 그 안에서도 중심을 잘 잡아주는 게 좀 중요하다. 그것을 뛰어넘는 가치들이 있다라는 것도 읽어볼 수 있거든요. 완즈의 기사는 일단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렇게 열정과 에너지가 넘치는데 대신 이 카드에도 보시면 앞발을 지금 유니콘이 너무 높게 들고 있잖아요. 이제 오랫동안 완즈의 기사는 이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내 발이 일단 다 땅에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2발은 들고 있으니까 이 상태로 균형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이러다 보니까 완즈의 기사 카드는 단점이 좀 균형 감각이 부족할 수 있다는 거랑 또 어떤 지속력이나 끈기 같은 게 부족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번 분들 경우에는 이번 여름에는 조금 더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일을 진행시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상의 어떤 휴식이나 브레이크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작은 것들을 놓칠 수 있게 되고 어떤 정해진 일정이나 또 챙겨야 할 것들을 잊어버리는 약간 작은 손재수 같은 것도 따를 수 있거든요. 정신없이 막 몰아치다 보면 균형 감각이 사라지게 되고 동시에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약간은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이번 이미 어떤 여름 휴가 기간에 멀리 여행 떠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 분들이라면 일정을 조금 여유 있게 짜시는 게 좋거든요. 너무 빡빡하게 막 열정이 넘쳐서 세우다 보면 물건을 놓친다거나 아니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거나 갔다 와서 활력이 떨어져서 일상에 회복이 잘 안 되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좀 빡빡하게 여행 일정을 짤 수밖에 없다면 평소에 그 여행 전후에 좀 여유를 만들어 두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야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되고 좀 부드럽고 원만하게 일정도 진행되고 그 이후에도 어떤 체력들이 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1번 분들 경우에는 여러분의 근간이 되는 어떤 뿌리나 건강들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과 마음이 이번 여름에 너무 소진되지 않도록 여러 경험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좋겠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기본적인 체력이나 건강이거든요. 그 안에서 내가 또 어디에 뿌리를 내릴 건지 나의 근간은 어딘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상황을 바라보시면 별 탈 없이 진행되실 것 같아요.
또 이 뿌리라는 속성을 생각해 보면 이제 상상해 보시면 뿌리 자체가 이 나무에 있어서는 어떤 영양분이라든지 수분 같은 거를 흡수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뿌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당장은 일단 나무 줄기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그렇고 이제 뿌리가 정말 잘 뻗어 내려가서 활발하게 막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영양분과 수분을 얻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뿌리가 약하면 천천히 아주 조금씩 말라가게 될 거고 생명력이 옅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뿌리가 정말 단단하게 박혀 있고 좀 굵고 튼튼하게 있어야 이 줄기도 버틸 수가 있어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얘가 잘 힘을 낼 수 있는 거죠. 우리도 결국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어떤 영양소나 수분 같은 걸 어느 정도 이상 확보를 해줘야 세상의 어떤 세찬 바람이나 또 인생의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이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이렇게 건강이 기본적으로 받쳐줘야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생기죠.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뭐 부가 무슨 소용이 있고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타로카드 세계에서는 건강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그리고 관계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뿌리 같은 관계, 가족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연결돼야 되는 뿌리를 잘 내려야 하는 사회적 동물이라는 걸 강조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 타로카드 시스템의 맥락에서 보면 여러분의 뿌리가 되어주는 인간관계, 그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에게 뿌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의 어떤 근간이나 뿌리, 힐링이 되는 관계들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여름에는 그분들 먼저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의 건강 자체가 뿌리가 되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계획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기고 그럴 때도 너무 빡빡하게 세우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생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1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이번 뽑으신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이번 여름에 여러분은 좀 대인운 일단 강하게 들어와 있고 인간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운의 흐름에 있어서 좀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지금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온 카드에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와 있는데 소통 이런 키워드가 적혀 있죠. 쌍둥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속성 자체가 내가 있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고 근데 이 다른 사람은 쌍둥이라서 나랑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말이 좀 통하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인연은 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화를 해야만 하는 사람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분 경우에도 이번 여름에는 내가 누구랑 꾸준히 소통하는지 또 누구와 교류하는지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이슈가 된다고 보이고요. 또 쌍둥이 자리 카드가 나왔을 때는 어떤 분들한테는 계약의 운이 좀 커질 수 있는 때이기도 해요. 대인관계에는 사실 계약은 다 어느 관계든지 주고받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뭐 가족이다 그러면 그게 뭐 이익이나 손해를 따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도 가족 안에서 보이지 않는 좀 주고받는 에너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또 회사 안에서도 그냥 똑같은 직급의 동료니까 뭐 서로 이익을 따질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관계가 이 에너지의 파장으로 봤을 때는 서로 더 많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또 타로카드에서는 이런 소통이 여러분과 금전적인 부분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 금전적인 부분도 이 타로카드 체계 안에서는 에너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이번 분들 경우에는 좀 금전의 거래도 일단 평소보다 좀 더 활발해질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금전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돌고 돌아야 운적으로 긍정적인 기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계속 고여 있으면 오히려 많은 돈은 화를 불러올 수 있거든요.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또 뭐 저장하고 있는 돈이 많다 이러면
사람들이 결국 시샘하게 되고, 그러면 부정적인 에너지를 나도 모르게 같이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다른 차원을 생각해 보면 좀 더 크게 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벌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해야 그 흐름들이 원활해지거든요. 이제 그래서 돈을 가지고 계시는 거, 모아가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시는 게 이번 여름에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정말 돈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돈은 모으되 대신 어떤 신체적인 에너지, 나의 어떤 노동력, 이 결국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육체적인 힘을 교환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걸 소진하면서 애군이 여러분 금전의 흐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흐름 자체를 계속 만들어줘야, 그래야 애군을 막아주는 효과도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 분께서 이미 돈을 벌고 계시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내가 또 뭐 좀 아껴야 된다, 돈을 모아야 되고 저축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여름에는 몸의 에너지를 소진하시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아껴야 되고 막 돈의 에너지를 계속 저장해야 되는, 필수적으로 그래야 되는 상황이시라면 이 돈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게 지금 타로 카드에서 봤을 때는 동전 수트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동전 카드를 동전 2번밖에 안 가지고 오셨어요. 2번은 무조건 교환을 해줘야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이 동전의 에너지를 활용하셔서 소비를 해주시고 소진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동전의 에너지가 금전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내가 흘려보내야겠고 또 받아들이고 또 소진해야겠다, 이렇게 흐름을 만들어 주시려면 동전 수트가 해당하는 부분들이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하우나 또 그 노하우 만들어내는 시간과 노력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신 어떤 지식들, 이런 거를 누군가한테 나눠주시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고, 시간을 나눠서 이제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든지, 내 시간을 쓸 필요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순서가 있는데 그 순서를 내가 양보해서 시간을 나는 조금 더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애군의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분들 경우에는 여름에 대인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에너지가 흐를 수 있는 차원으로 만들어 가시는 게 좋거든요. 오늘 두 번째 카드도 보시면 자기 주장을 해라 라는 메시지가 나왔고, 지금 천사가 피리를 불고 있어요. 이 천사가 피리를 분다는 거는 이미 이 연주할 수 있는 능력이나 노하우가 있다는 거, 또 자기만의 어떤 연주법을 알고 있다라는 걸 말하거든요. 이 천사의 연주는 좀 자신만의 색깔이나 어떤 에너지와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이 천사가 연주를 아름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이 될 거고 또 기쁨으로 전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라,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소리 자체가 세상에 기쁨이 되고 세상의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 있다, 도움이 된다, 이렇게도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 경우에는 여러분의 어떤 노하우나 재능, 이런 것들을 특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세상을 위해서 표현하시는 거, 그런 것들이 이번 여름에 여러분 운에 훨씬 더 도움된다고 볼 수 있어요. 일단 누군가와의 소통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든지, 내가 갖고 싶은 걸 너무 막 가지려고 틀켜주려고 한다든지, 막 꽉 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나한테 이익된 쪽으로만 생각하고 이런 거보다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쌓아오신 뭔가가 있거든요. 그걸 내어놓고 또 소통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흐름을 막아버리는 게 여러분 운의 흐름에서 가장 기운을 깎아먹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또 이제 여러분이 뭔가를 내놓으려고 하면 에너지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주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한쪽에 기울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선한 에너지를 내놓으시면 반드시 그 에너지를 돌려서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우주가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지금 카드들을 보면 계속 교환의 에너지들이 나와 있어요.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이 에너지를 내보내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 그게 오히려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이번 분들 중에서 나는 혼자 좀 수험 생활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지금 공부에 좀 집중해야 된다, 그런 학생이신 분들, 이제 그러면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사람을 만나서 소통을 활발하게 하고 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 수 있잖아요.
소통을 좀 줄여야 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시라면 여러분에게는 제가 2가지 정도의 방식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이 에너지를 모으고 쌓아둘 수는 있지만 이걸 나중에 어떻게 선하게 세상에 표현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나중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이런 쪽으로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운의 방향 자체를 좀 더 섬세하게 조정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면 내가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면 그게 이미 우주와 어떤 대운한테 내가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에 헌신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먼저 던지는 거긴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2번째 방법으로는 여러분이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리에 주로 넣게 되잖아요. 인풋이 있거든요. 뭐 강의를 듣는다든지 뭐 책이나 뭐 수험서나 전공서 같은 거 읽으실 때 그냥 계속 읽고 머리에 집어넣고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공부한 내용들을 뭐 글로 적어본다거나 뭐 노트로 정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말로 표현을 해본다거나 또 스터디 모임 아니면 온라인 안에서도 커뮤니티 같은 곳 공부한 내용들을 사람들과 소통해 볼 수도 있고 사실 찾아보면 이런 소통의 맥락을 글로 표현하는 거, 말로 드러내는 거 이렇게 충분히 발휘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커다란 관점에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 이걸 어떻게 세상에 표현할지 또 그게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하고 계신 일들이 소통과 이미 관련돼 있다라고 한다면 쉬우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나는 원래 소통과 좀 관련이 없는 일을 하고 계시다. 이제 그렇다면 이번 여름에는 남는 시간을 활용하시거나 뭐 아니면 여름휴가 기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뭐 소통이랑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해 보신다거나 몸이 확실히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동을 해서 뭔가 클래스를 들어보면서 사람들이랑 만나고 그렇게 수업을 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어떤 배움이나 성장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고 또 이런 대인운을 통해서 에너지가 흘러오고 또 흘러나가고 다시 흘러오고 이런 것들의 통로를 마련해 주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번 분들은 이번 여름에는 내가 어떤 하늘의 기쁨과 축복, 또 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충분히 흘러갈 수 있는 내가 통로 자체가 된다.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시면 여러분 오늘 흐름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3번 고르신 분들, 이번 여름에 여러분의 운세를 봤을 때는 일단 길과 흉을 나눠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길한 운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좀 고정되고 침체된 기운을 가지고 계시다면 거기서부터 여름에는 좀 벗어나게 되고 마음 안에도 불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내가 이거 해보고 싶다 이런 어떤 열망이나 열정들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모습이고요. 이동수를 생각해 봤을 때도 이제 움직임 자체에 좀 길한 모습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운을 어떤 파도에 빌려서 생각해 봤을 때 파도가 이제 여러분의 배가 있을 때 그걸 막 반대로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바람이 여러분 등 뒤에서 북쪽으로 밀어주는 거죠. 내가 남쪽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바람이 또 이제 남쪽으로 밀어주는 이제 어쨌든 힘이 파도가 좀 도와주는 그런 기운에 해당되는 시기로 볼 수 있고요. 이럴 때는 사실 이 운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 이걸 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럴 때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하늘 입장에서는 계속 기다리게 되거든요. 너는 진짜 어떻게 하고 싶니? 어디로 가고 싶니? 결정만 해. 그럼 내가 진짜 밀어줄게. 좀 이렇게 말하는 시기예요. 이럴 때 만약에 여러분이 뭐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하면 하늘 입장에서는 진짜 좀 곤란할 수 있겠죠. 이미지로 말씀드리면 하늘이, 운이 여러분한테 내비게이션이 되어준다 이런 의미거든요. 내비게이션을 그냥 켜놓기만 하면 이제 뭐 길을 좀 주변 상황들을 알려줄 수도 있고
속도 위반하지 않아야 되니까 뭐 어떤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 또 뭐 주변 건물들 이런 정보를 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운전자가 목적지를 결정하지 않고 그냥 켜놓기만 한다면 그냥 현 상태에서 어떤 주변 환경들 이런 것만 알려줄 수 있잖아요. 결국 운전자가 진짜 내비게이션을 정말 잘 활용하려면 일단 목적지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비게이션한테 나 이제 어디로 가려고 한다. 근데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빠른 거냐? 또 지금 내가 가려는 길이 이런데 이 경로 안에서 앞으로 지금 어떤 교통 상황들이 펼쳐질지 예측해봐라. 또 뭐 아니면 뭐 통행료를 진짜 저렴하게 하려면 어떤 경로로 가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최적화해서 알려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내비게이션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아무리 내비게이션을 최신 업데이트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운전자가 목적지를 정해서 내비게이션한테 입력을 해줘야 그래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데 그거 안 하고 있으면 사실 그 내비게이션의 기능의 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걸 거예요. 오늘 3번 분들의 운세가 바로 이런 약간 최첨단, 최신 내비게이션 같은 뭐 업데이트가 완벽하게 돼 있는 좀 그런 상태거든요. 운의 흐름 자체가 여러분한테 지금 그래서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좀 묻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카드에서도 변화가 올 거고 기회가 왔다. 이런 흐름도 나와 있고 두 번째 카드를 보시면 천사가 지금 주인공의 손을 붙잡고 있거든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는 사실 문서의 운이나 글을 쓴다거나 뭐 자기를 표현한다거나 뭐 그래서 원하는 것들을 얻어가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유리해요. 천사가 근데 도와준다, 이 손을 붙잡아준다,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서 써준다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펜을 가지고 이렇게 쓸 건데 흔들릴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가이드 해준다. 뭐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 카드에 적혀있는 메시지 자체도 가이드가 있을 건데 이 가이드는 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도 가이드를 생각해보면 그 가이드가 설명을 진짜 잘해주면 경치를 감상할 때도 좋고 어떤 문화유산 같은 거 정보도 알려주잖아요. 근데 그래도 가이드 설명만 내가 귀에다가 들으면 내가 감동을 받는다든지 이제 설명이 막 기억에 잘 오랫동안 남지 않더라고요. 내가 그걸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되고 만져보고 그래서 어떤 내 감각들이 이제 기억할 수 있게끔 경험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여행의 핵심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3번 분들 경우에도 그냥 도와달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여름에는 진짜 여러분이 뭘 하고 싶은지 또 목표는 무엇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또 생각만 하지는 마시고 꼭 어떤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늘 카드들은 이제 3번 분들한테 남들은 지금 비수기다. 근데 그 틈새 시장이 있으니까 그걸 노려서 당신만의 성수기를 만들어라. 뭐 이렇게도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타이밍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이사를 간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사 진짜 많이 하는 그런 시즌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사하면 이사 비용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사를 잘 안 하는 타이밍 그럴 때는 이사 비용도 좀 줄일 수 있고 일정을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는 게 좀 수월하게 돼요. 나한테 더 좋은 매물들을 더 적당한 가격에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남들이 좀 비수기인 시즌 그럴 때 노리는 게 나한테 도움될 때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3번 분들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은 사실 여름이라고 해서 좀 지치고 뭔가 새로 시작하기 어려워하고 그렇다는 거를 이제 여러분이 그걸 역으로 이용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배우고 싶어 이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뭐 한 해가 바뀌는 좀 신년 시즌 이럴 때 운동하려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아무리 그래도 좀 가격적인 면에서도 내가 막 혜택을 많이 받기가 어렵다든지 뭐 아니면 내가 뭘 배우려고 좀 유리한 상황을 가지려고 한다면 경쟁률이 높다든지 좀 이런 식으로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여름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또 뭐 휴가를 간다든지 자리를 비운다든지 좀 더위에 지치기도 하고 뭔가 해보려는 의지가 잘 안 생기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틈새를 노리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이 정말 올해의 시작이라면 내가 뭐 하고 싶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원래는 진작부터 시작하고 싶었는데 밀려서 못했던 거, 시도하지 못하고 미뤄둔 거 이런 거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번 여름은 3번 분들한테는 이동수도 진짜 좋게 들어와 있고, 특히 학업의 운도 굉장히 잘 들어와 있거든요. 남들이 그냥 놀러 가고 쉬는 그런 타이밍에 여러분은 뭐 시원하게 뭐 스터디 카페나 뭐 도서관이나 독서실 이런 데서 뭐 자격증 공부해 보신다든지 어떤 기술 배워 보시는 거 이런 것도 좋겠죠. 뭐 아니면 아예 여름 특강처럼 좀 따로 특별하게 준비되어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걸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나는 뭐 운동을 시작해서 습관으로 좀 만들어 보자. 아니면 시간 여유가 좀 있을 때 새로운 취미를 만들어 보자. 검색을 하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가 실제로 사전 조사를 좀 충분히 해보자. 도매시장에 가서 물건을 좀 사보자. 아니면 내가 시원한 데 가서 자기 개발 영상 이런 거 밀어놨던 거 이런 것도 몰아서 보자.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새로운 거 좀 넣어보시는 거, 또 아니면 몸을 움직여서 새로 도전하는 거, 실행해보는 거, 이런 쪽으로 운이 굉장히 좋게 들어와 있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면 영업이나 마케팅 하시는 분들, 이제 확대하는 차원에서도 이번 여름에는 이벤트를 만들어 보신다든지 확 손님을 끌어당겨 보는 거 이런 것도 좋은 시기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아주 잠깐 동안 여름 시즌에 이제 그럴 때만 가격을 낮춰서 어떤 단골들, 고정 고객들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정해진 시간 동안은 뭔가 추가로 사람을 여러분이 모을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이런 거를 추진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여름 휴가 기간에 맞춰가지고 자기 남는 시간, 짜투리 시간 이럴 때 맞춰서 등록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처지는 시즌, 체력이 부족한 시즌 그런 거에 맞춰서 새로 뭔가 끼워 넣을 수 있는 습관이나 공부나 도전들 이런 걸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카드들 보면 사실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새로운 것도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거든요. 또 이번 여름에 또 그런 쪽으로 운이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남들 놀면 또 나도 놀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도 있으시겠지만 이번 여름에는 뭔가 하나 좀 기억에 남는 것들, 경험이 남는다든지 자격증이 남는다든지 공부해 둔 실력이 남아서 좀 내가 좀 바짝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효율적으로 채워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꼭 여러분이 재미있는 변화나 기회나 내가 이렇게 어쨌든 방향만 잘 잡으신다면, 배를 탔을 때 내가 운전대만 잡으면, 키를 잡으면 바람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다 이런 확신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3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4번 분들 오늘 여러분 카드를 보면 이번 여름에는 조금 치열한 그런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요즘 일기예보 봤을 때 이번 여름 좀 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더위를 좀 힘들어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을 잘 보내는 편이 아니고 여름 보내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덥다고 생각하면 더 더워지는 것 같아서 자꾸 그냥 안 덥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고 좀 쉽게 지치는 편이고 기운도 잘 안 나고요. 근데 또 이제 그럴 때 오히려 너무 차가운 것만 입에 달고 살았더니 그러면 소화가 또 안 돼가지고 배가 아파서 배탈 나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이럴 때는 미지근한 거 먹어라, 따뜻한 거 먹어라 이렇게 하던데 그게 잘 안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름도 좀 그런 면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또 4번 분들 중에서 더위를 좀 잘 견뎌내시는 분들, 자극이 왔을 때 그걸 잘 버티는 분들, 약간 또 이열치열 즐기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정말 이번 여름 잘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고 자극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여름이 너무 루즈하지도 않고 좀 적당한 수준의 텐션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처럼 좀 기본적으로 여름 더위를 잘 못 견딘다, 쉽게 지치는 편이다 이렇게 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냥 마음을 아예 어느 정도 내려놓으세요. 여름은 원래 더워야 제맛이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덥지 않으면 여름이 아니지, 이것도 끝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럼 좀 지혜롭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번 여름은 4번 분들한테는 좀 조화라는 부분이 좀 중요하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좀 인간관계 안에서 불협화음 생길 수 있어요.
나는 일단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은데 여름에 너무너무 더운데 그런 마음이라도 편해야 되는데 약간 사람들이 여러분 속을 시끄럽게 만드는 좀 그럴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보면 사실 별 큰일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귀에다가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설수에 오른다든지 아니면 구설수에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꾸 들리는 좀 그런 모습이 있어요.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딴 사람 뒷담화를 와서 할 수도 있고요. 은연중에 자기들끼리 있는 갈등을 가지고 사범분한테 와가지고 이거 해결해줘, 중재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사범분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주실 수 있는데 원래 좀 여름에 지칠 수 있는데 거기에 까딱하면 좀 휘말릴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한테 좀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약간 자기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드러내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편한 사람한테 더 좀 감정이 이제 가려지지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되게 바쁘고 막 다른 사람 일이 떠밀려가지고 여러분한테까지 와요. 그럼 되게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가족들 사이에서 약간 소소한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막 사건이 여러 개 몰려와가지고 정말 감당이 잘 안 된다. 내가 더워 죽겠는데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를 연결해보면 원래 여름에는 사람들이 휴가를 간다든지 자리를 좀 비우는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피한다고 피해가지고 쉬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 나 빼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 좀 비슷한 시기에 휴가를 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만 막상 남게 되고 그러면 남은 몇 사람이 일이 더 좀 많이 하게 되는, 일이 몰리는 좀 그런 흐름들,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일을 더 하게 되는 좀 그런 에너지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다, 이렇게 나는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이 이제 여름 휴가 계획을 진짜 잘 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차라리 여러 사람이 쉴 때 같이 쉬어버리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어떨 때는 물론 이제 내가 사람들 없을 때, 사람들이 다 휴가 가고 없을 때 나 혼자 일하는 게 편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약간 사무실 전화가 다 여러분한테 몰리는, 이제 그래서 여기저기 전화만 받다가 하루가 다 가는, 막상 내 일은 많이 못하고 이 사람 지금 자리에 없어요, 내가 못해요 이런 얘기만 하다가 하루가 다는 좀 그런 순간도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막상 내가 자리를 비울 때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 내 일을 쉽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나눠서 하니까. 그리고 휴가 마치고 왔더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가 하는 건 별일 없나 봐. 별로 일이 많지 않나 봐. 우리가 나눠서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빈자리가 별로 티가 안 나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진짜 엄청 억울하잖아요. 내가 어떤 자리를 비웠을 때 그게 티가 나야 되는데 오히려 티가 안 나고 일은 좀 독박 쓰는 좀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그런 흐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애군의 상황을 미리 막으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그런 계획들, 일정들을 사람들이랑 잘 조율하셔서 그래서 그 후에 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직장인이 아니라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거래처나 고객의 일정들 이런 것들이랑 잘 맞춰보시는 게 그래야 좀 뒤탈이 없고 매출에 어떤 구멍이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렇게 해야 어떤 일의 진행도 휴가철에 끼이지 않고 또 부드럽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것들이 진행이 될 거고 또 자금 순환, 돈 같은 것도 좀 자연스럽게 휴가 기간과 상관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시스템을 진짜 잘 갖춰 놓으시는 거 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이신 분들이라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름이다 보니까 체력 관리를 해야 되고 동시에 병행하는 게 사실 쉽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카드들의 모습을 공부하는 분들한테 연결해보면 체력이랑 공부랑 약간 시간과 에너지를 분배하는 게 쉽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거에 하나에 꽂히면 약간 밀고 가는 스타일이 될 수 있거든요. 한쪽으로 쏠리면 예를 들어서 계획을 짜는데 좀 한쪽으로 쏠려서 과도하게 짠다든지 욕심이 생기면서 커리큘럼을 좀 빡빡하게 짠다든지 비현실적으로 짜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실제로는 그걸 해내지 못해요. 그러면 수강비만 날린다든지 수강 기간이 끝나버린다든지 좀 이럴 수 있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이게 여름은 좀 덥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체력을 진짜 잘 생각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나는 좀 에너지가 넘치는 편이다. 막 이열치열이 너무 즐겁고 나는 겨울이 차라리 너무 좋다. 완전 더운 날에도 막 맵고 뜨거운 음식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있으시다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분들 생각해보면 사실 이런 흐름들이 쉬운 운은 아니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대비를 해라. 좀 대비를 했을 때 특히 밸런스를 잘 맞추는 거,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균형을 잡는 거, 중심을 잡는 거, 또 뒷담화가 들려오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거기에 쓸리지 않는 거, 어떤 사건의 중심이 되지 않는 거, 약간 화를 피하는 거, 좀 이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는 사실 사범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좀 중심을 잡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남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가지고 그걸 따라가고 있었는데 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야 저쪽이 맞아. 좀 이럴 수 있거든요. 정보의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요즘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고 할 정도잖아요. 과대 광고, 허위 광고 이런 쪽에 좀 흘리기에 좀 그런 쉬운 시기다 보니까 좀 극단적으로 치우친다든지 계획을 과도하게 세운다든지 목표를 너무 높게 잡는다든지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갈등을 완전히 해소해야 돼.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다든지 일이나 공부를 너무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싶어. 이렇게 좀 과도한 에너지. 이거는 이번 여름엔 좀 좋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오히려 목표를 좀 낮게 잡으시고 크게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또 체력을 생각해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체력 중에 금융 체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융통하는 거, 소비하는 거, 저축하는 거 이런 것도 정말 균형 감각이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어떤 광고들, 과대 광고, 허위 광고 이런 거에 깜빡 속아서 좀 돈을 좀 크게 쓴다든지 극단적으로 너무 아낀다든지 반대로 조절이 안 돼가지고 충동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진짜 이번 여름에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이번 여름은 일단 무난하고 무던하게 무탈하게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좀 묻어가는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시는 게 더 좋다고 보이고요. 체력 관리를 항상 늘 신경 쓰시면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에너지와 시간들이 너무 순간적으로 다 소진되지 않도록 진짜 조절을 잘 하시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겠다고 보여요. 그럼 4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 5번 분들 오늘 카드를 보면 5번 분들은 지금 마음 안에 약간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번 여름에는 그걸 진짜 꼭 정리하셔야 되고 청소를 하고 좀 처분하고 청산하고 좀 새롭게 시작해라 좀 이런 쪽으로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거에 아직도 뭔가 물병 안에 담아둔 미련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고 오늘 비우기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면서 실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몇몇 분들은 지금 물병 안에 물이 너무 많이 담겨 있다, 쏟아내야 한다 이렇게 읽어볼 수 있기 때문에 물은 감정을 말하거든요. 또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도 아직 좀 앙금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카드들을 보면 상대방도 지금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아마 뭔가 좀 찝찝하다,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좀 이런 생각, 할 말이 있는데 어디서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다가가면 막상 5번 분이 너무 차갑게 대하게 될 수도 있고 나도 할 말이 많은데 약간 여전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아. 약간 평행선 같은 그런 느낌들과 에너지들이 감돌고 있거든요. 물론 오늘 카드들은 이제 그 관계에 있어서 먼저 여러분이 나서서 해결해라. 먼저 사과해라. 그렇게까지 엎드려라.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단 이번 여름까지는 마음의 정리랑 입장 정리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과거의 어떤 이미지나 특정한 멘트들, 문장들,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들 이런 것들이 계속 아직은 마음에 박혀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순간적으로 빨리 해소하기는 쉽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떠오르는 이미지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러분 손가락 중에서 좀 자주 안 쓰는 손가락, 엄지나 검지는 자주 쓰잖아요. 근데 네 번째 손가락, 새끼손가락 이런 손가락들은 좀 덜 사용하는 편이잖아요. 그런 덜 사용하는 손가락 그거 중에 하나에 손톱 밑에 아주 작은 가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가시가 있다고 해서 딱히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계속 신경 쓰이고 좀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렇게 막 들여다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며칠 동안은 그냥 이러다 말겠지, 조금 찝찝한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내버려 뒀더니 이게 꽤 좀 오래 신경 쓰이는. 그래서 막 밝은 데 가서 비춰봐야 되나, 뭐 아니면 병원에 가서 물어봐야 되나, 뭐 유리가 막혔나,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또 이게 손가락 아래에 있는 상처나 이런 가시 이런 거는 좀 심한 부상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걸 진짜 모를 수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이 손가락 밑에 가시 박힌 게 엄청 신경 쓰이는데 이게 눈에 띄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5번 너 그냥 뭐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관계 쪽으로 가시가 남아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여러분의 어떤 잠재의식, 저 의식의 아래에 계속 뭔가 빙하처럼 살아있는, 좀 그래서 약간 신경 쓰이는 관계가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계속 뭔가 찝찝한 거죠. 관계가 아니라 공부다 이렇다면 공부를 하다가 말아서 내가 언젠간 계속 해야 되는데 라고 좀 미뤄두는 어떤 미션 같은 그런 게 이번 여름에 유독 눈에 거슬릴 수 있거든요. 예전에 내가 뭐 여름 되면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여름까지는 다른 거를 하느라 뭐 다른 공부를 했는데 막상 여름이 됐더니 막 그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귀찮기도 하고 그냥 이제까지 미뤘으니까 그냥 계속 미루고 싶은 거죠. 일단 그러면 내가 스스로 그걸 알아요. 이게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알면서도 일이 밀릴 수 있는 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나름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냥 만사가 하기 싫어 이게 아니라 이게 약간 너무 좀 큰 문제는 아니고 그냥 거슬리는 그런 정도라서 아직 시작 안 해도 그냥 딱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데 마음에는 좀 남아있는 그 정도 에너지가 계속 잔잔하게 깔려 있거든요. 또 대표적인 이미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책상을 정리하셔야 되는데 계속 책상이 좀 정신없이 어지러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책상 정리 안 한다고 어떤 우리가 뭐 법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지나가면서 막 화를 내는 것도 아니긴 한데 내가 머릿속으로 계속 책상 정리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귀찮아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현실은 바뀌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생각과 짐만 늘어나는 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5번 분들은 일단 실행에 옮기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근데 그 전에 머릿속으로 좀 계획을 이제 진지하게 좀 현실적으로 짜보시는 게 일단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냥 바라만 보셨고 좀 실천할 수 있는 약간 현실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또 정말 뭐 다른 일을 내가 진짜 해야 돼. 긴급하게 처리해야 돼. 그러니까 정리하는 상황들을 계속 미뤄두셨을 수 있거든요. 이번 여름에는 그런 것들이 어느 쪽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꼭 정리정돈 청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 뭐 여러분이 휴가 계획을 세우신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꼭 내가 가야 되는 여행이 있어. 이미 잡아놨어. 이러면 여행을 아예 떠나기 전에 집을 대청소를 하세요. 이제 그러면서 짐을 싸신다든지 아니면 휴가 일정 중에 하루 정도는 정말 집 청소하는 날, 대청소 날로 정해서 여행 갔다 온 다음에는 정말 집의 기운이 좀 신선하게 되어 있는 좀 이런 상태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거든요. 회사원이시라면 정말 휴가 가시기 전에 사무실 책상은 아예 싹 정리를 하고 다녀오시는 것도 좋고요. 여행 가시면서도 뭐 물론 원래 여행 자체가 좀 많이 경험을 해야 되고 배우고 접하고 막 이런 것도 좋은데 5번 분들 경우에는 일단 머리를 좀 비우셔야 되고 마음을 비우고 좀 내려놓는 시간들, 산책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 이런 곳에 가셔서 잡념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들,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 조언 카드도 보시면 보내줘야 될 것들은 보내줘라, 또 비워야 할 것들은 비워라, 내려놓아야 할 것들은 내려놔라, 좀 버릴 것들도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는 일단 비우는 게 꼭 필요하고 그래야 또 새로운 걸로 채워진다 이런 것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도 생각해보면 내가 어떤 마음에 자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내 어떤 자리를 비워줘야 그 사람이 채워진 다음에 나머지 일상들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내가 마음에 그 사람의 공간을 만들어두지 않았다면 내 마음에 여유가 없거든요. 이미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이제 그러면 그럴 때 갑자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 이렇다면 내가 그 사람과의 사랑에 갑자기 꽂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리가 없다 보니까 나머지 일상들이 막 밀리기 시작하면서 점령당해요. 이제 그러다 보면 원래 있던 여러분의 일상이 좀 균형이 깨질 수 있고 또 원래 있던 것들이 흔들리면서 삶의 궁극적인 방향성도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조언 카드는 버려야 한다, 내려놔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 밑에 변화를 준비해라 이런 문장도 적혀 있어요. 우리가 변화의 바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바람을 만나려면 또 그걸 잘 내가 타려면 나의 몸이나 마음이나 존재 자체가 좀 가벼워야 돼요. 내가 너무 무겁고 묵직하면 이게 에너지라는 게 나 자체거든요. 근데 이게 고여있게 돼요. 무거우니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운적으로는 정말 좋지가 않거든요. 머리도 좀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또 몸도 가볍게 약간 작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좀 훌훌 털 수 있는 거, 미련을 갖지 않는 거. 이게 물건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관계도 다 에너지라서 모든 것들이 그래요. 언제든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어야 나만의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가 원래 뭐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같이 살아도 잘 산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자리를 어느 정도 여백을 남겨둬야 비우고 채워지는 게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래야 나라는 존재는 늘 같은 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5번 분들 마음속에 좀 버리지 못했던 거, 정리하지 않은 거 이런 거 있는지 이번 여름에는 꼭 살펴보시고요. 그게 첫 번째 정말 1순위라고 보여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의 여름이 정말 너무 꽉 차서 넘쳐서 지치게 되고 그렇지 않도록 좀 홀가분하고 가볍게 몸과 마음도 건강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시간을 보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5번 분들 리딩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카드, 꼭 필요한 리딩 들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